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젠과 코스닥, 최근에 좀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라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 둘 다 차트상 서로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닮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라젠 같은 경우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로 면역 항암제로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했죠. 항암 바이러스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다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항암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 임상 3상 진행 중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서처 TV님 채널 가서 보시면 팩트 정리 잘 해놨다고 했어요.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항암 바이러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팩사백은 신라젠의 팩사백은 항암 바이러스 우드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세포 안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이걸 찾아가가지고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포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얘만 더욱더 잘 찾아내게끔 합니다. 암세포를 특화해가지고 찾아내서 공격한다. 바이러스가. 참 아이러니하죠. 바이러스는 안 좋은 건데 이 안 좋은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역 유도물질까지 방출해서 주변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함께 공격하고 얘 스스로도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파괴를 하는데 면역 세포까지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면역력을 불러일으킨 데서 면역항암제라고도 불립니다. 3세대 항암제로 불리고 있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항암 바이러스 혼자 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관문 억제제.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암세포가 위장을 한다고 했죠. 내 몸속에 이 면역 세포한테 암세포는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정상세포인데 하고 위조신분증 같은 가짜 신분증을 내미는 것처럼 이제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는 거예요. 나 정상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안 한다.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면역 세포가 이 자식 잘 걸렸다 이러겠죠. 네가 바로 위조신분증을 가진 놈이구나 하고 공격을 하겠죠. 암세포를. 네. 이런 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 쪽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랑 이제 병용해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팩사백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팩사백 같은 경우는 이제 넥사바하고 같이 임상 실험 중이고,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랑도 이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요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 쪽으로 중심이 돼 있고 면역 항암제 쪽이 면역 관문 억제제 쪽으로 중심되어 있는데, 이 항암 바이러스 쪽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임리직을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이제 팩사백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이제 암젠의 임리직 다음에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을 기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글로벌 모든 곳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되면 좋은 거잖아요.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인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무용성 평가가 여름에 나옵니다. 7, 8월 정도 예상하는데 무용성 평가 나오면은 이제 요거만 잘 나오면은 이제 신라젠도 주가 반등은 나오겠죠.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날
이상하게 정맥 투여가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했죠. 정맥 투여 뭐 가능하다. 이거는 과거에부터 있었는데 무슨 이제 와가지고 2011년부터 나왔던 얘기를 이제 기사로 나오나 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조금 의아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날 21선 회복 시도 나오는데 회복하면은 66,000원 회복도 꿈은 아니다. 가능성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장마감까지 밀려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길게 하나 나오고 이제 금요일 날은 다행히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추가 하락은 안 보이고 있어요.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라젠이 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해서 양봉을 뽑아준 다음에 이 구간까지를 회복을 하면은 이 구간 회복하면 아마 요 21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21선 올라타고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이제 추가 하락을 막는 이런 하락이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뇌피셜이에요. 기존에도 이날도 말씀드렸죠. 일단 21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회복을 못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상은 그런데 코스닥이 재밌는 게 코스닥을 여기다 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코스닥이 재밌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잖아요. 상승 추세 밴드입니다라고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밴드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 상단 하단 부딪히지 않고 변동성을 조금 줄여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단을 강하게 이탈해버린다. 기존에 뭐 지지받던 구간까지 710포인트대까지 왔는데 뭐 가능성은 있다고 했죠. 근데 가능하면 730포인트 위쪽에서 지지받고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코스닥도 코스닥도 빨리 올라가줘야 되는 입장인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신라젠 같은 경우 신라젠도 여기를 빠르게 올라와서 21선을 회복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둘이 이런 부분에선 비슷해요. 차트 모양이나 이런 건 다 달라요. 다 완전히 다른데 다르다. 그런데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 일은 같다는 거예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21선을 회복하고 66,000원까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승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요 740포인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둘 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서로 뭐 합의는 없이 끝났어요. 합의는 없이 끝났는데 트럼프가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여기 있는 거 판매하는 기준이 아니고 중국에서 10일날 출발하는 놈들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진짜 미친듯이 빠르게 막 와야 2주 그래서 뭐 3, 4주까지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면 2주, 3주 정도를 유예를 준 거예요. 말은 10일이라고 했는데 중국 반응 봐서 2, 3주 정도 애초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뭐 친서를 보냈는데 뭐 감명 받았다 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류어 부총리가 간 다음에 이러면은 다음 고위급 회담이 빨라져야 돼요. 일단 베이징으로 먼저 가겠죠. 항상 했던 것처럼 베이징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워싱턴이 되겠죠. 네, 워싱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베이징 가고 이렇게 워싱턴 오는 이 기간까지 보면은 베이징하고 그 다음 주에 워싱턴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아니어도 한 10일에서 2주 사이 얘는 베이징을 가야겠죠. 미국 협상단이. 한 2주 안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은 보름 안에는 가는 게 중국에는 가장 좋다. 관세를 물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합의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물러줄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이 잘 되면은 관세 인상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보름 정도, 보름에서 한 3주 안에 늦어도 3주고 웬만하면 보름 안에 베이징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요게 잠깐 지연, 안 올린다가 아니고 요것도 잠깐 지연. 그럼 한 2주 3주 정도 너네가 워싱턴 올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연시켜 줄게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까지 제 뇌피셜이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고 대화는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지. 그러면은 최악의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렇게 해서 740포인트 회복되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무형성 평가 기다리면서 만약에 66,000원만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없는 분도 사도 된다고 봐요. 66,000원 회복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신라젠을 기다리던 분들도 사도 된다. 근데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21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맞아서 헤딩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중 바닥을 그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모양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형성 평가에 대해서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 지수나 이런 시장 영향력으로 최근에는 좀 더 밀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수급 보여드렸었죠. 신라젠 외국인들이 3월 하순부터 큰 물량은 아닌데 조금씩 야금야금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 번에 훅 하고 조금 밀렸는데 어찌됐건 매수세가 들어왔다. 요 정도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기준으로 먼저 봐드리는 3월 한 20일부터 봐드릴게요. 3월 20일 매수세 들어온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아주 큰 정도는 아니어도 한 50만 주, 55만 주 가까이 이 정도는 뭐 매수했어요. 이 기간 동안 기관이 좀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관의 물량을 받아준 정도는 해줬다 외국인이. 해줄 거는 최소한의 것은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무형성 평가는 기대감은 높아요.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무형성 평가 정도는 잘 나올 것 같고 임상 3상이 무조건 잘 나온다 이거는 모르겠고 그건 관찰 기간이 필요하니까 무형성 평가 이번에 여름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HLB가 다음 달 정도나 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HLB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에서 한번 들썩들썩 할 거고 이쪽 신약 바이오 뭐 다 들썩들썩 할 수 있고 거기서 신라젠 무형성 평가까지 잘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바이오 쪽도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드린 요거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데 그래도 요즘 말로 행복회로라고 하죠. 행복회로를 좀 돌릴 만한 이슈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번 무역 그 협상하면서 류어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랑 협상이 뭐 길진 않아요. 트럼프 쪽에 있는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랑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협상 시간 짧았어도 그렇게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분위기는 중국이 아차 싶었는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액션만 취한 건지 겉으로는 막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발 물러선 이런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자고요. 그거는 조금 지켜보고 둘 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요거 만약에 여기서 양봉 이렇게 뽑으면 나중에 배울 건데 뭐 샛별형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는 저점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올라갔다 뭐 이중 바닥을 찍던 어떻게 하던 가능성은 있다고요. 뭐 빠르지 않아도 회복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복돼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뭐 신라젠 단기간으로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함께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젠도 시총상위주다 보니까 지수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랑 신라젠이 좀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코스피가 아니죠. 코스닥이 올라오는데
740포인트 회복하는데 약간의 일조를 하는 정도가 되면은 서로 아름답게 끝나지 않겠느냐. 적어도 21선 바로 올라타진 못해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를 한번 두드려 보기만 해도 코스닥이 회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제가 볼 때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맞고 이중바닥 그리고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러면은 뭐 5월 뭐 하순 정도 돼야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순에서 6월 정도 돼야지 66,000원을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성은 지금 잘 만들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밀린다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관심 있는 분들도 섣부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분할 매수 영상 올려드렸어요. 분할 매수 이거 교육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갈 때도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뭐 봐야겠지만 저점 매수입니다 라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것도 분할 매수로 꼭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코스닥과 신라젠이라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는 걸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근데 내려갈 때는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비중 늘리는 거 아닙니다. 올라올 때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늘리시는 게 그래도 늦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갈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좋아요 버튼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